오늘은 Running Dream Part 5 챕터 11부터 챕터 13까지 3 챕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넘버 310, 페이지 넘버 318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네, 오늘 함께 읽기 전에 가장 먼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우리가 Are you happy?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간접 의문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주로 명사 역할을 해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죠. 물론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의문 대명사가 앞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나오고요. 의문 부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함께 따라 붙은 뒤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마치 감탄문과 같은 형식으로 느껴지죠. 2번 형식은요. 그럼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I know where the graveyard is. 네, 제시카가 루시의 무덤에 묘에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챕터 11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시카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요. 그리고 함께 러닝 선수였고 러너였고 함께 팀원이었던 루시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한때 제시카는 차라리 나도 루시처럼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왜 나는 장애인이 되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달리기 선수인데 다리가 절단되는 장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팔이 절단된 것도 아니고 하필 다리라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때 등장했던 루시가 지금 제시카가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루시를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기도 하겠죠. 루시를 부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루시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제시카가 훨씬 낫죠. 그리고 루시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제시카처럼 장애를 입더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겠죠. I know where the graveyard is. 나는 안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무덤이 어딨어? 라고 물어본다면 Where is the graveyard?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I know where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graveyard라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일반 문장처럼 순서가 주어, 동사 순서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일까요? 네, 명사 역할이면서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I know, 내가 압니다. 무엇을 아는지 네,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했네요. 챕터 11은 무덤에 방문하는 거, 공동묘지에 루시가 묻혀있는 묘지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두운 느낌, 좀 차분한 느낌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부사로 시작하는 경우에 형용사나 부사 단어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그런 형태 설명해 드렸죠? 그거에 대한 예문도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문은 챕터 12, 챕터 12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It's disturbing how fast weeds take root in my garden of wordsmiths. It's disturbing how 의문 부사 나왔고요. 그래서 형용사 fast가 붙었고 주어인 with가 나왔고 take 동사가 나왔죠. fast, how fast 얼마나 빨리 with가 뭐죠? 잡초예요.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take root in 뿌리를 내리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죠? My garden, 내 garden 정원에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것도 어떤 정원이냐면 wordsmith,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정원에 잡초들이 너무나 빨리 뿌리를 내려서 disturbing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챕터 12 내용이 있죠. 사실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제가
귀농을 해서 농부 생활을 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 때문에 더 와닿았어요. 잡초라는 거는 뽑아도 사실 잘 제거가 되지 않고요. 또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뿌리도 깊게 내리거든요. So they are so hard to pull and grow back so easily. 그것들은 so hard to pull. 뽑기도 힘들지만 그리고 grow back. 또 빨리 so easily. 너무나 쉽게 또 자란다. 라고 제시카가 말했는데요. 그 농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은 이 표현은 왜 나왔냐면 사실 개빈의 전 여자친구 메릴이죠. 개빈의 현 여자친구는 누군가요? 네, 제시카죠. 그러다 보니까 메릴이 개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개빈이 선택한 여자친구가 누구죠? 제시카잖아요. 메릴의 입장에서 제시카가 얼마나 믿고 정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시카에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죠. 제시카가 가장 싫어할 만한, 힘들어할 만한 그런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너 따위를 개빈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저 동정심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위즈, 잡초예요.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운 씨앗만 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잡초들이 자꾸만 자라나죠. 그럼 우리는 마음이라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좋은 꽃과 나무만 심고 싶은데 이런 잡초들이 자꾸만 뿌리를 내리고 뽑아도 또 자라게 되는 거죠. 뽑기도 어렵고 그런 입장을 제시카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네요. 네, 간접 의문문의 형태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단어들, 여러 가지 단어 표현들 살펴보고 함께 읽어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graveyard, 묘지. 네, 묘지를 방문하죠. graveyard, 묘지. 루시가 붙여있는 공동묘지를 가고요. 크리스프는, 네, 크리스프, 과자나 먹는 음식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공기가 상쾌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왜냐면 아삭아삭하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나타내는 크리스프가 날씨에서 나왔으니까 공기가 크리스프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쾌하고 공기가 상쾌하고 참 좋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turn off는 우리 turn on, turn off. turn on은 켜는 거고 turn off는 끄다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꺼버리는 거. 거기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짜증나고 힘든 환경들, 사람들에게 벗어나는 가장 빠른 건 뭐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래서 turn off가 끄다라는 뜻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frail은 노쇠한, 부서질 듯한, 아주 약해, 날갑아진 이런 뜻이죠. 그래서 frail, fragile이라는 뜻도 같은 뜻인데요. 발음을 해볼 때 frail, 노쇠한, 부서질 듯한, 오래되어서 낡은 느낌을 살려서 발음해보세요. frail. compose myself, 마음을 추스리다. compose myself, 내 마음을 추스리다 라는 뜻이고요. stroke는 쓰다듬다. pleasantry, 원래 pleasant는 기쁜, 유쾌한 이런 뜻인데요. pleasantry 하면 익살맞은, 유쾌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의례적인 인사말, 잘 지내요, 또 만나요, 뭐 건강하세요 라는 말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하듯이 pleasantry 좀 좋은 뜻이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하겠죠. afar, 네, far라는 뜻이 먼 이런 뜻이죠. afar 해서 멀리, 아득히라는 부사로 쓰였네요. afar, 멀리, 아득히. 그리고 jingle, 재치 있는 말이죠. jingle는 재치 있는 말. 제시카에게 메릴이 그렇게 악담을 퍼부었을 때 제시카는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죠. fireback은 반격하다죠. fireback, 반격할 만한 재치 있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제시카가 말하죠. fireback은 반격하다, 말대꾸하다 라는 뜻이고요. cut deep는 뭔가요? cut은 자르다 아니면 베이다 이런 뜻인데요. cut deep, 깊게, 상처가 깊게 베인 상황이죠. cut deep. 테이퍼링, 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테이프 예전에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CD나 뭐 이렇게 MP3, 요즘 MP3 이렇게 파일, 음성 파일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음악을 듣거나 영어 공부할 때 쓰는 거였는데요. 그 테이프가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늘어져요. 그게 그 플라스틱 그 줄 같은 게 계속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여가지고 그 테이프를 오래 들으면 줄어들고 가늘어지고 또 소리가 늘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하면 가늘어진, 차츰 줄어드는 이런 뜻이 있네요. 테이퍼링. take a lap, 한 바퀴 돌다. lap time, 랩이라는 건 이제 한 바퀴를 뜻하죠. take a lap, 한 바퀴 돌다. 그리고 scup, 조롱하다. scup, 조롱하다. cadence는 억양. cadence, 억양이란 뜻이고요. cadence, 억양. 네, bracelet은 팔찌죠. bracelet은 팔찌. fray는 달아빠지다, 너덜너덜 풀리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faded and frayed. 그래서 fray가 달아빠지다 라는 뜻이니까 faded 함께 써서 faded and frayed 하면 바래지고 다른 이런 뜻이겠죠. 네, 지금까지 단어 표현들 살펴봤네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Are you ready? Go. Chapter 11. I know where the graveyard is. I can see the taller grave markers from one of the streets on the River Run route. Sometimes, if I concentrating on my phone or my time, I don't notice that I've run past it. But today, I'm not thinking about those things. I'm thinking about Lucy. I turn up the main street and find the graveyard entrance. It's Sunday mid-morning and the air is still cool and crisp. But the bordering trees have left a carpet of leaves beneath them. Reds, browns, yellow. They give the ground a warm, cozy look. I park the wheelchair beside the tree and keep Sherlock at heel as we wander among the graves. It takes me some time, but I find her. Lucy Sanders, our angel. Hi, Lucy, I begin. It's me, Jessica. But I've never spoken great before.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how. I'm so sorry, I choke up. But that's as far as I get before I start crying. I feel bad that she's gone. I feel overwhelmed and I feel guilt. Guilt that I've recovered. Guilt that I'm happy. Guilt that thought she was the lucky one. I can't get the words out, so I just cry. Jessica? The voice startles me. It's soft, female, and seems to be right in my ear. But it's not the ghost of Lucy, it's a woman. At first, I think it's someone who's seen me on TV, and I once snapped, "Leave me alone! Can't you see I'm crying here?" But then I realized that I do know her. She's more gray and frail, but I recognize her from last year's track meet. And she is carrying flowers. "Mrs. Sanders?" She gives me a warm smile. "It's so nice of you to remember Lucy." "Oh, I'll never forget Lucy," I say, and a new flood of tears comes forth. She wraps an arm around me. "Aren't you sweet?" Then, after I've composed myself a little, she smiles again and said, "Your father has been very helpful." "He has?" I ask. She nods. "We would never have had the strength to pursue a settlement without him." She strokes my arm. "Your situation is more complicated, I know, but it looks like we've reached an agreement. We are thinking about setting up a scholarship fund in Lucy's name, something like that." "Oh," I say, nodding, "that would be nice." "Congratulations on your recovery," she said. "I see you on the news a lot." "Thanks," I say softly. And after a few more pleasantries, I leave so she can deliver the flowers she's brought and talk to her daughter in peace. Chapter 12. School seems almost easy this year. Not having math helps, but I think that anything would feel easy compared to last year. There's no work to make up, I just have to keep up. Plus, now that I'm working on my new leg, people really do seem to forget tha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me. I'm still very aware of it.
but other people treat me like I'm normal. The big exception is Meryl. I'm in two classes with her, and she always gives me the evil eye from afar. I try to ignore her, but it's a little unnerving to have someone stare at you that hard for that long. She's on her third boyfriend since Gavin, so I don't know what her problem is with me, but today she actually comes up to me. He's only going out with you because he feels sorry for you. She whispers as she invades my personal space on a classroom ramp. You are like his community service project. I'm stunned. And the truth is, her comments cut deep. I have no jingle to fire back. I just watch as she hurries away. Later, when I tell Fiona about it, she grabs me by the arm and says, "Do not even for a second believe that. She's just shallow and insanely jealous, not to mention cruel." I hear her words, but Mary's voice still echoes in my head. Finally, I break down and tell Gavin, who's sweet and comforting and assures me that there's absolutely no truth to it. Still, it's disturbing how fast we take root in my garden of worstness. They are so hard to pull and grow back so easily. Chapter 13. It's Thursday, 3 days before the river run. According to Kiro's workout schedule, I'm supposed to be tapering, doing easier, shorter run, but I'm starting to panic. I just don't feel ready. After school, Kiro sent the cross-country runners up through the back hill, so I stay on the track alone. "How are you feeling?" he asked me as I'm stretching out after some warm-up laps. "You ready for the big day?" "No," I confess. "Actually, I'm worried that I'm going to let everyone down. I can do the 10 miles, but the part is I push it 100 pounds is 5, and 5 was hard." "You will be fine," he assures me. "I'm not saying it will be easy, but race day magic will carry you through." I shake my head. "Race day magic? You will see. And the whole team will be out at the water station. They'll keep you moving and get you anything you need." I shake on my arm. I know it's from nervous energy, because it's what I used to do before getting down in the block for a 400-meter race. I shake them out some more. In 3 days, I'll be facing over 16,000 meters. Suddenly, Igor Morris' band doesn't seem so daunted. It's as though Kiro can read my mind. "You need to unroll some of that nervous energy. Why don't you take a lap?" So I start down the straightaway. I'm the only runner on the track. And after the first 100 meters, I find the rhythm. I don't push, I just glide. It's taken some time, but I've gotten used to the sound from my running foot and the way it's paired with the quieter swish of my natural foot. Wing, whoosh, wing, whoosh. The cadence of it is pleasant to me now, and the spin around track feels easy. Heavenly. I joined Kiro at our unofficial start and re-entered the real world. "Watch your arm," he said. "They are crossing over." I laughed. "You're such a coach." "Coach, I was just crazy." He eyes me, and it seems like he wants to say something, but he's holding back. Finally, he says, "Well, don't forget your phone. Bad habits are easy to find and hard to break." I scoff. "You laugh? Okay, well, give me a real one this time." "You were serious?" I ask. "Sure." He draws a line in the dirt with his heel. "Let me see some good form." He's being silly, but he's my coach. And since the last lap around the track felt so good, I take a few minutes to fully recover, then set up to the line. "Runner, take your mark," I announce, doing a friendly little mock of him. Set, pull, wing push, wing push. I start down the stretch. My arms pumping good form, smooth form, glide, glide. I say inside my head.
My breathing easy, my rhythm is good. I push, pump, focus. Wing, push, wing, push, wing, push. My peripheral vision vanished. It's all tunnel vision now. Wing, push, wing, push, wing, push. My hands open as I pump my arm. They slice the air, open a channel for me, cut me through space. Wing whoosh, wing whoosh, wing whoosh. I keep in form and push toward the second curve. Wing whoosh, wing whoosh. I approach rigor mortis bend and push through it. My legs burn, but there's still power in them. Lots of power. Wing whoosh, wing whoosh. I sprint for the finish line, keeping my arm pumping straight and my legs in line, just for sure. I cross with a little lean forward. I wind down, then troot back to Kiro. So I ask, any bad habit we need to break? His head shakes slightly from side to side, but he's looking at me funny and his dark skin seems pale. You okay? I ask. You're not even breathing hard, he said quietly. I notice he's right. I've already largely recovered. Well, I laughed. It's not like it was a race or anything. Exactly, he said. No blocks, no competition. He produced a stopwatch from inside his windbreaker pocket. The Lucy bracelet is still around his wrist, faded and faded, but still there. You clocked me? After that first lap, I was curious. You seemed really strong. I'd better be strong, I say with a laugh. I've got to push 100 pounds 10 miles on Sunday. Well, all the training has made you really strong. He holds the watch out toward me, demanding that I look. You just ran a 60.2 without even trying. I blinked at the digit. Wow, his face has its color back, and there's mischievous grin forming that quickly turns into a laugh, a deep, wonderful laugh. One I haven't heard in ages, one that means he's got plans for track season. Big plans. 네, 함께 3챕터 읽어봤는데요. 챕터 11에서는 루시의 묘지에 찾아가서 루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루시의 엄마를 만나죠. 그래서 루시 엄마가 고맙다고 하고 또 챕터 12에서는 메릴이 케빈의 전 여친 메릴이 악담을 퍼붓죠. 제시카에게. 그래서 제시카 마음속에 엄청난 악성 잡초를 심어놓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메릴이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라서 equals, 메아리가 치죠. 메아리 치는데 케빈이 위로해주고 또 피오나가 걔는 그냥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천박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그 잡초가 계속 자라나고 뽑기도 힘들고 뽑아도 또 자라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챕터 13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달리기를 하죠.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잡초,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밭에 난 잡초처럼 올라온다면요. 해결책은 그 잡초에 너무너무 신경 써서 이 잡초를 뽑아야지. 이 잡초를 뿌리 뽑겠어. 라고 잡초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카도 다시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 로사를 태우고 달리기 연습하는 거를 키로 코치님과 함께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엄청나게 스트롱해진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코치님과 함께 끝나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고요. 내가 못하는 일, 짜증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늘어나고 잘하는 게 늘어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시카가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날이었네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soon. 그럼 다음 시간 챕터 14으로 돌아올게요. Bye bye. See you.